볼루팀입니다. 여러분 MBC로 다 축구 중계 보셨길 바라면서 지금 아직 한국입니다. 아시안 게임은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밝힐 수 있는 얘기 없는 얘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별리그 3경기가 중계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중국 그 조직위에서 준비했던 대로라면 조별리그 3경기를 라이브 중계를 한국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국내 방송사들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서둘러서 일단 중계는 됐는데 조별리그 3경기, 16강 1경기 이렇게 4경기가 펼쳐진 중국 그 경기장이 중계 시설이 없어서 현장 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경기장에서는 중계석이 없기 때문에 중계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방송센터에 가서 실내에서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가지 않고 지금까지는 저는 안정환 의원이랑 김성주 캐스터가 다 서울에 남아서 상암동에서 지금 중계를 했고요. 이제 8강부터 경기장이 바뀝니다. 거기서는 중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출국을 해서 8강부터는 현장에서 우승까지 쭉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암동에서 중계를 마치고 지금 저희 그 녹음실에 와서 작업실에 와서 후토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고 있고요. 자, 황선홍호 당초에 사실 걱정거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U23 아시안컵에서 8강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강인, 홍현석 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8강 탈락을 했고 무엇보다 일본에게 0대3으로 참패를 하면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그 당시에 황선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서 그 제작한 사과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좀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선홍 감독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지난 6월달에 중국 원정으로 평가전 2차례 치른 것도 좀 말이 많았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1승 1패를 거두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상자들 나오고 중국이 워낙 거칠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전을 왜 하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있었던 이 팀은 아닙니다. 이제 올림픽 대표팀 따로 꾸려서 더 어린 팀, 23세 아시안컵 예선전 치렀는데 그 경기도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그 우려를 완전히 뒤집는 거의 뭐 히딩크급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앞두고 부진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냈잖아요. 월드컵 직전부터. 거의 뭐 그 급에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정말 아주 뭐 파죽지세입니다. 조별리그 3경기 그리고 16강 1경기 4경기 모두 아주 대승을 했습니다. 4경기에서 벌써 21골 넣었고요. 물론 이번 경기 실점을 하면서 1실점을 하긴 했지만 역대 이렇게 시원시원했던 토너먼트 대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시아권도 최근에 상당히 좀 기량이 많이 올라오면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쉬운 경기들이 없고 우리가 옛날에는 월드컵 예선 막 7대0, 8대0 이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경기들이 잘 없어졌거든요, 최근에. 근데 아무튼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팀이 좀 놀라운 것은 정말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어느 한두 선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득점을 한 선수가 세워보겠습니다. 정우영 5골, 그리고 조영욱 3골, 1도움, 그리고 백승호 3골, 홍현석 2골 2도움, 엄원상 2골 1도움, 안재준 2골, 고영준 1골 4도움, 박지용 1골 1도움, 이재익, 이한범 1골씩 이렇게 해가지고 무려 10명이 골 넣었습니다. 4경기 치렀는데 득점자가 10명이나 나온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그런 기록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 포인트 기록한 선수를 더하면 무려 13명이 이번 대회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은 없지만 정호연 선수가 2도움, 설령호, 송문규 선수도 이제 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특히 공격 작업에 있어서 상대가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약한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뭐 한 경기 정도 이렇게 터질 수는 있어도 4경기 이런 정도의 공격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정말 누가 골을 넣는지 헷갈릴 정도의 득점력을 이번 중 보여주면서 파죽지세로 8강에 올라왔습니다. 8강전 상대는 중국이고요. 자, 일단 중국 얘기 좀 이따 할 거고 16강전 키르기즈스탄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 이강인 선수가 일단 선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이제 박지용 선수를 기용을 했고요. 이렇게 라인업 보시면은 뭐 짜임새가 있죠. 그리고 이번 대회 매 경기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면서 황선홍 감독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기용을 했습니다. 2차전 때 의도적으로 옐로카드를 받아가지고 3차전 결장을 했던 박진섭 선수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파트너로 그 전에 뛰었었던 뭐 이재익 선수나 이한범 선수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김태현 선수가 그러니까 계속 박진섭 선수를 고정으로 받고 파트너를 바꾸는 이런 변화를 주고 있고 허리 쪽에 백승호 선수하고 정호연 선수를 투미들로 세웠습니다. 그 앞쪽에 이강인 선수를 세웠는데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쏟아지는 기대, 본인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관심을 즐길 수도 있고, 슈퍼스타입니다. 기량도 뛰어나고, 이번 경기에서도 봤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6분인가 뛰었죠? 이번 경기 60분 뛰었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가장 빛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좀 패스워크 훌륭하고요. 볼을 갖고 있을 때 쉽게 뺏기지 않고요. 전진성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황선홍호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일단 프리롤을 줬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2선 공격수 정도 되는 위치로 분류가 되는 포메이션상으로. 하지만 그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상당히 많은 범위를 이동을 했습니다. 3선에서 볼을 뿌려주는 역할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렇게 전술적으로 자유를 주는 것이 과연 내 팀의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황선홍호는 선수들이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고 계속 좀 이동을 시키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스타일인데, 이강인 선수가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다른 동료들보다는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팀의 템포, 또 이 팀에서 아직 동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다만 이강인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경기부터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경기 실전 발 맞춰보면서 이 팀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우리가 조별리그가 아니라 토너먼트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완전히 녹아들고 팀의 하나가 돼 있는 선수를 더 우선해서 8강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고영준 선수인데, 고영준 선수가 그 위치에서 굉장히 잘해왔고, 동료들하고 순발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번 때 벌써 1골 4도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8강전을 앞두고 황선홍 감독이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만난 팀들이 물론 다 뭐 좋은 팀들이고 좋은 축구를 하는 팀들이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하고 동급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회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에서 만나는 경기들이 약간 좀 우열이 있고, 우리가 안 풀리는 날 상대가 잘 풀리는 경우에는 경기가 또 꼬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가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요. 와일드카드 다 썼고요. 우리 해외파도 많이 소집이 돼 있고요. 뭐 일본이 됐든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황선홍 감독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약간의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황선홍의 선발 라인을 보면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분류할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호연 선수 정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호연 선수도 이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진성이 좋고 공격 쪽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잘 녹아들고 본인의 공격성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광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딱 지켜주는, 우리가 뭐랄까 포백을 지켜준다거나 아니면 상대를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견제하고 몸빵하고 잘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인 강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포진이긴 한데, 이게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 역할을 어떻게 좀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개인적으로는 좀 들더라고요. 우리 백승호, 정호연, 이강인 조합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후반전에는 변화를 줘서 고영준 선수도 뭐 투입이 됐고, 좀 홍현수 선수 투입이 됐고 했지만 상당히 공격적인 포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 우리가 1차전, 2차전, 뭐 16강전 골을 빨리 뽑아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들이 내려앉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그런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3차전 바레인전 때 그랬고, 오늘도 우리가 두 골을 먼저 넣었지만 상대가 그 라인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역습을 노리는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실점을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에 우리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좀 구성일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확실히 좀 네. 지금까지처럼 잘 풀리면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한두 골 정도 먹어도 우리가 이런 공격력을 계속해서 터트려 준다면은 정말 화려한 공격수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우영, 조영욱, 뭐 백승호, 홍현석, 엄원상, 뭐 안재준, 박재용, 이강인 선수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대회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우에 그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 우리가 수비 실수 볼터치 실수 하나 해가지고 실점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프레자일한 그런 전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당장 우리가 지난 U23 아시안컵에서 일본을 만났던 경험도 뭐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8강전에 우리가 이제 중국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득을 본 장면도 있고 실을 본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온사이드처럼 보이는 골이 취소가 된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3대1 만들었던 그 PK 골. 이게 오늘 승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이었잖아요. 근데 그 PK를 주는 장면이 현장에 카메라가 몇 대 없어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손에 맞았나 싶은 PK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오늘은 득을 봤지만 다음 경기 상대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VR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의도 없는 오심이 나와도 문제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개최국이 그 중국이니까 뭐 중국 분들께 죄송하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벌어진 그 VAR이 없어서 재검토도 해볼 수 없었던 그 묘한 상황들이 이날은 우리에게 어쨌든 좀 좋은 장면을 줬지만 굉장히 좀 걱정이 괜히 된다. 물론 앞서서 뭐 카타르전 때 중국 선수가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기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부터 경기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앞쪽에 무용이 많이 쏠린 팀이에요. 우리가 리드를 많이 잡고 있어도 절대 뒤로 볼을 뭐 돌리거나 내려앉거나 뭐 이런 축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16강 이 노가웃 들어와서도 2대0으로 앞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 골을 더 많이 넣겠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축구를 했단 말이죠. 네, 좋습니다. 이런 시도는 권장 받아야죠.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이 대회 유일한 목표 금메달 아니고선 이 대회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존재 가치가 굉장히 거의 뭐 희소한 그런 대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금메달이 아니라면 이 좋은 선수를 모으기도 불가능했을 거고 금메달에 딸려 있는 그 혜택이 없다면 PSG가 이강인을 보내줬을까요? 헨트가 홍현석을 보내줬을까요? K리그 팀들도 한창 시즌 진행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과연 순순히 선수들을 소집하게 놔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 뭐 다 필요 없고 무조건 금메달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강전 앞두고 걱정이 많은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비형 미드필더가 사실상 없는 채로 운영이 되는 수비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속공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느낌을 줬던 이번 키르기즈스탄전에서의 그 장면들이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냉정하게 성선호 감독님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맞고요. 다만 이 대회는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나온 독보적인 팀입니다. 유일무이한 그런 어떤 부담감을 안고 하는 것도 사실 선수들이 쉬운 것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우승만이 답인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6강까지 21골 넣고 4승하면서 8강에 도달한 지금 상황에서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여기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인 중국을 만난다는 거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뭐 와일드카드 소집을 했고요. 이번 때 와일드카드 소집 안 한 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도 소집 안 했고 그리고 중국이 뭐 센터백 한 명 퇴장당해가지고 우리 경기 때 못 나올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대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조차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경기가 되길 바라겠고, 아무튼 저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역대 이런 대회 우리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 쫓아가는 한두 골 넣는 이런 경기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모두가 확실한 목표의식을 갖고 이번 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감독이 요구하는 축구를 잘 수행을 하면서 전반보다 후반에 많은 골을 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우승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키르기즈스탄전 5대1 대승, 네, 이게 우리 선수들이 결승 좋은 추진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월 1일입니다. 이번 대회 들어서 가장 긴 휴식이죠. 네, 사흘 쉬고 10월 1일 일요일 저녁 9시에 네, MBC에서 8강 중계 하니까요. 중국전 우리 선수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부상 없이 카드 없이 4강 결승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현재에서 금메달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결말이 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르기즈스탄전 후토크 8강전 앞둔 간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